안녕하십니까. 붕어 FTV 채널 운영자 조사랑입니다. 제가 붕어 FTV를 운영하면서 창시한 붕어 낚시채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짬뽕채비입니다. 짬뽕채비 버전 1은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제가 현장에서 채비 운용을 하면서 보완해야 될 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짬뽕 채비 버전 2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버전 2는 버전 1에서 약간 불편했던 사항이랄까, 아니면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를 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짬뽕 채비는 버전 1에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낚싯대 한 대로 바닥 채비, 내림 채비, 중통 채비, 사선 채비, 얼레벌레 채비, 이 모든 것을 하나로다가 변형 운영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낚시터 상황에 맞게 낚싯대를 바꾸지 않고 편동을 가감해서 부력을 조절해서 이렇게 낚시를 할 수 있게끔 한 다기능, 멀티, 복합, 믹스 채비입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하긴 뭐 조사님마다 각자의 선호하는 채비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낚싯대 중에서 요 한 대만큼은 짬뽕 채비로 세팅을 해서 가지고 다니시다가 상황이나 환경 조건에 따라서 붕어가 좀 잘 낚이지 않을 때에는 이 짬뽕 채비로다가 한번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재미있고 흡족한 그런 붕어 낚시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버전 2에 대해서 알려드릴 말씀은 초급자보다는 붕어 낚시 중급자님들께 권해드립니다. 약간은 세팅이나 운영면에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초급자도 가능하면 할 수 있겠지만은 권장하는 것은 중급자 이상 분들께 한번 권해드려 봅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봄날 손마터에서 짬뽕 채비로 흡족한 붕어 낚시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중급자 정도 되면은 낚시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세팅 방법에 대해서는 다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제가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고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낚싯대가 있어야죠. 이건 기본이죠. 그죠? 낚싯대는 있어야 되고, 낚싯대는 짬뽕 채비에 있어서는 4대에서 26대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그 이상도 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28대나 30대 이상 가면은 이 투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봉돌을 좀 큰 걸 달아야 되겠죠. 그때는 부력이 3g 이상 나가는 3, 4g 나가는 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찌만 바꾸면 되고 또 그만큼 봉돌을 크게 세팅하면 되겠습니다. 뭐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앉아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24대에서 26대 정도가 적당하고, 뭐 28대 이상 되면은 앉아서 던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서서 던지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찌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선호하는 찌는 짬뽕채비에서 기본적으로 부력이 2g 나가는 찌를 선호를 합니다. 하면 찌다리도 길고 몸통은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 거, 날씬한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짬뽕채비는 올림 입질을 볼 때도 있고 내림 입질 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림과 내림을 다 원활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몸통의 찌를 권해드립니다. 뭐 굳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찌가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부력이 2g 정도 나가고 몸통이 유선형인 찌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고, 이제 제가 이제 저부력이면서도 이 장찌를 쓰는 이유는 자립찌를 만들었을 때 이 경쾌하게 이 긴 찌톱이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이 매력이 있습니다. 중층에 떠 있는 붕어가 떡밥을 물고 달아날 때 이렇게 쑥 하고 이렇게 경쾌하게 잠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장찌를 쓰는 겁니다. 뭐 짧은 찌를 써도 뭐 입질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원줄은 나이론줄, 모노줄이라고 하죠. 모노줄을 사용하시는데 손마터에서는 1.2호 정도가 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민할 때는 2호까지 쓰시고, 또 하나 대물이 많은데 잉어, 향어가 잘 붙는 데는 고수들은 다 제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초보나 중급 초보 정도 되면은 너무 강한 챔질로 인해서 줄을 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이 모든 채비를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호까지 써도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케미 고무도 소개를 시키는데 이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이 용도는 이 초리실에 여기 매듭을 졌는데 매듭봉을 갖다가 캡을 씌운 겁니다. 원줄의 이제 들감기가 하기 위해서 먼저 스토퍼를 하나 끼워 놓고 그다음 케미 찌고무를 거꾸로 끼워서 그 매듭봉을 갖다가 이게 더 씌워 놓은 겁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원줄을 이렇게 무매듭으로 해서 연결해 놨습니다. 이런 스토퍼가 있어야 되겠죠. 이건 뭐 원줄에 알맞는 스토퍼가 있어야 되겠죠. 1.25를 쓰면은 1.25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스토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찌 홀더입니다. 찌 고무라고도 하죠. 이 원형 홀더 아니면 일자형 홀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쓰시면 되고, 저는 이제 여기 이걸 즐겨 쓰는 이유는 여기 도래가 달려 있어 가지고 찌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잘 돌아가도록 원줄에 덜 감기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게 도래가 달린 방망이형
그런 G 홀더를 쓴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홀더는 아시다시피 G의 이 촉, 이 끝머리 촉에 빠듯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다 아시겠죠? 그죠? 헐렁하게 들어가면 이게 G가 빠져서 물속으로 분실이 될 수 있으니까 안 빠지게끔 빠듯하게 들어가는 거를 갖다가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짬뽕채비 버전 1에서는 이 유동 홀더를 2개를 썼습니다. 상단, 하단 2개를 썼었는데 이 달라진 점이 버전 2에서는 상단 유동 홀더는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 유동줄을 사용한다는 게 달라진 점입니다. 1g짜리 유동줄을 갖다가 상단 유동 홀더 대신에 사용한다는 거. 그러면은 상단 유동 홀더에는 별도로 편동을 감았다 풀렀다 할 그런 수고를 덜어주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고정형으로 1g짜리 G 부력의 2분의 1 정도 되는, 꼭 2분의 1로 맞출 수는 없겠지만은 대략 G 부력의 반 정도 되는 그런 무게의 그런 유동줄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전 2에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하고 나머지 부력만 이제 이렇게 유동 홀더, 하단 유동 홀더에 감아서 나머지 그 G 부력을 상쇄시키는 겁니다. 유동 홀더도 한 S 사이즈 정도, 이건 이제 출시한 회사마다 다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S 사이즈를 갖다가 하단 유동 홀더로 사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15mm 편동을 감을 수 있는 폭이 15mm짜리입니다. 그래 요걸 해도 되고, 그거보다 작은 12mm가 또 있는데 12mm로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리한 걸로 하는데, 제가 왜 15mm를 갖다가 권장을 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채비를 갖다가 중통 모드로 바꿀 때에는 하단 유동 홀더에 편동을 많이 감아야 되거든요. 편동을 한 5cm 정도 감아야 되기 때문에 폭이 좁으면은 편동을 감는 두께가 두꺼워지겠죠. 그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15mm짜리 폭이 좀 넓은 걸로 하면은 감는 두께가 좀 가늘어지겠죠. 그죠? 가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5mm 정도, 17mm를 써도 상관은 없지만은 여튼 간에 보통 15mm 정도로다가 하단 유동 홀더로 사용하기를 추천합니다. 여기에 감을 수 있는 편동도 이제 이렇게 7mm짜리도 있고 10mm짜리 15mm짜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감기에 수월한 그런 접착 편동을, 여긴 편납이라고 되어 있네요. 접착 편납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것도 이제 속에는 납이라고 하는데 납 사용을 제대로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으로다가 코팅되어 있는 게 조금이라도 더 낫겠죠.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또 달라진 점이 버전 1에서는 원줄 제일 하단에 로링 도래, 팔자 도래라고도 하죠. 그죠? 이 로링 도래를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개선을 해서 원줄 끝에 로링 도래를 사용하지 않고 원터치 스냅으로다가 원줄 끝에 마감을 합니다. 핀 도래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핀 도래로 해도 되는데, 핀 도래를 하면은 여기 핀 위에 도래가 또 달립니다. 그러면 이게 길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목줄이 엉키는 빈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도래를 제거한 원터치 스냅, 핀도레에서 도래 부분만 닛볼로다가 잘라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기능을 좀 다양화시킬 수 있는 로링 도래를 여기다 껴도 되고, 이제 그 바닥 채비를 한다든지 할 때 수입배를 껴도 되고, 로링 도래를 껴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고무링을 껴서 약한 원줄을 갖다가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줄하고 바늘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목줄 바늘은 그 낚시인마다 사용하는 그런 길이나 바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목줄 바늘을 쓴다는 걸 말씀드리고, 바닥 모드에서는 합사줄로 해서 7에서 10cm 아니면 최대 20cm까지 이렇게 묶어서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 채비에서는 전층이랄지 내림이랄지 사선이랄지 이런 모드로다가 변환할 때에는 나이론 줄로 해서 하우스가 아닌 한 1호 내지 1.25 정도 목줄로 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긴 목줄 40, 짧은 목줄 30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뭐 예민도랄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조금 더 짧게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인장 강도로 감안해서 목줄을 20cm 이상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단차는 5에서 10cm 정도 그렇게 주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주로 30에서 40 이런 정도의 그런 단차를 두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일을 갖다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줄이 길을수록 붕어들한테 그 이물감이랄지 경계심을 갖다 줄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썼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짬뽕 제비 버전 2에 세팅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줄은 모노 1.25를 갖다가 썼고요. 메뉴에 이렇게 스토퍼 2개를 끼고, 그 다음 찌홀더, 찌고무라고 하죠. 찌고무를 꼈고, 그 밑으로다가 또 스토퍼 2개를 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찌 홀더에 찌촉 끝머리, 이 촉이 빠듯하게 들어가게 그런 사이즈로다가 이걸 구입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쉽게 안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서 스토퍼를 하나 더 끼고, 그렇게 찌고무 밑으로 스토퍼가 3개가 되는 겁니다. 유동추가 위로다가 더 밀리지 않게끔
고정시켜주는 거죠. 오늘 1g짜리 유동추가 되겠습니다. 유동추 밑으로다가 이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찰 때 이 스토퍼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갖다가 더 깹니다. 밀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스토퍼 2개를 끼고 그 밑으로다가 스토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단 유동홀더의 고정용이죠. 이렇게 하단 유동홀더의 고정용이 되겠습니다. 유동홀더는 저 폭이 15mm짜리를 사용했고요. 거기에 편동을 조금 감아서 나머지 부력을 상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찌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 편동이 감기는 그런 길이가 달라지겠죠. 기본적으로 짬뽕 제비 전측 모드는 목줄 바늘 달고 오목 맞춤을 하고 3목, 2, 3목을 내놓고 낚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얼레 채비 같은 경우에는 목줄 바늘까지 세팅한 다음에 한 목 맞춤에 2, 3목을 수면으로 내놓고 낚시를 하고요. 그리고 내림의 경우에는 7목 맞춤에 5목 정도를 내놓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쿠션 구멍을 하나 달았는데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중통 모드로 바꿀 때를 대비해서 제가 껴놨습니다. 그래서 중통 모드로 하려면은 하단 유동홀더에 편동을 5cm 이상 감아야 되기 때문에 이동 간격을 줘가지고 찰 때 이 충격이 있거든요. 이 충격이 있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쿠션물을 넣어봤습니다. 쿠션물을 안 넣어도 되고요. 안 넣으려면은 여기 밑에 스토퍼를 2개 정도 끼는 게 좋습니다. 또 2개를 또 끼고 그 밑에다가 핀크립을 원줄에 마지막으로 묶고 고무링도 끼고 뭐 이건 사용 안 할 때는 제거해도 되니까요. 핀을 갖다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으니까 고무링을 끼고 그 밑에 로링돌에 같이 꼈습니다. 이제 바닥 모드로 할 때 이제 이렇게 로링돌에다가 왜냐하면 추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로링돌에다가 원줄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강한 챔질이 필요한 그런 중통이나 사선 같은 그런 채비에 있어서는 이 고무링에다가 목줄을 연결을 해서 하면은 목줄을 더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세팅한 짬뽕 제비 버전 2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낚시인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채비가 좀 복잡하고 그렇죠? 액세서리가 많아가지고 그렇지만은 이게 여러 기능을 갖다 하나로 모아놓는 그런 하나로 채비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보들보다 중급자용으로다가 제가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초보자들은 챔질이나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잘 엉키고 풀기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초보자보다는 그래도 숙련된 그런 중급자 아니면 뭐 고수들께서도 뭐 재미로 이렇게 세팅해서 즐겨보시는 것도 뭐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채비가 좀 복잡하다
좀 너저분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바닥채비, 내림채비, 올림채비, 뭐 중통채비, 사선채비, 중충채비 이런 걸 갖다가 낚싯대 한 대에다가 이렇게 기능을 갖다가 결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졌습니다. 해보니까 그래도 좀 경력이 있으신 조사님들은 뭐 크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짬뽕채비 버전 2를 많이 활용하셔서 손마터에서 즐겁고 만족스러운 낚시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에 콕 하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랑은 기존에 그 짬뽕채비를 업그레이드해서 버전 2를 이렇게 선보이게 됐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3분할 채비는 똑같고요. 찌는 똑같이 부력이 2g 나가는 유선형의 찌를 사용하고요. 크게 달라진 점은 상단 유동 홀더 대신에 이 관통추를 꼈다는 게 달라진 거고요. 그리고 원줄 하단에 직접 로링 도레를 달았던 것을 핀 도레를 달아서 고무링도 낄 수 있고 로링 도레도 낄 수 있고 할 수 있는 더 다기능을 갖다가 추가를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뭐 찌맞춤이나 수심 측정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 짬뽕채비와 똑같습니다.